3, 4, 5, 6, 7, 8. 근데 얘를 이제 302로 나누는 내분점이라는 거는 이 선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요런 점 의 좌표 선분에서랑 좌표 평면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언제 나오나요? 6학년 때 나오나요? 비례배분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길이가 몇 칸이야? 5칸인데, 그치? 응? 이만큼은 5분의 3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요만큼은 5분의 2니까, 그치? 얘는 3칸, 얘는 2칸 해가지고 여기서 3칸 가고 여기서 2칸 오고 해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어떻게 구하냐? 응? 이 내분점의 좌표 6을 어떻게 구하냐가 지금 1번 과정에 써져 있네요, 아가들. 그럼 얘를 x1이라고 하겠다. 요거를 x1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x2라고 하겠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름을 APD, A, P, D 이렇게 준 거거든요, 처음 이름을. 자, 그러면 우리가 AP 대 BP가 3대 2야 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AP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이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x-x1에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x2-x 해가지고 이게 3대 2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3x2-3x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2x-2x1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넘기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5x 넘어가고 얘를 넘기겠다, 그치? 그러면 3x2-2x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플러스로 바꿀게. 그럼 얘가 이제 5x가 2x1 3x2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양변을 5로 나눴을 때 얘가 2x1 3x2 이렇게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3대 2를 m 대 n으로 바꿨을 뿐이잖아, 그치? 이걸 m 대 n으로 바꿨을 뿐이잖아, 몇식에서.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n 플러스 n이다 라는 소리고, 얘가 뭐가 되냐, n이 되고, 얘가 잠깐만요. 네, 이항하실 때 잘못하신 거. 어디에서 잘못했습니까? -5x는 -3x.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그쵸? 마이너스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그러면 얘가 이게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얘가 m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 그 내분점 x가 이제 얻어지는 공식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얘를 먼저 쓰는 거죠.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써져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기가 있습니다, 다들. 보기. 자, A가 -1, B가 4고. 자, 첫 번째는 성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P를 구해라. 요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3대 2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기 위해서 다들 -1, 그 다음에 B4 이렇게 봐봐. 사실은 우리가 외분점 내용이 있을 때는 요 삼각 구도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몇 대 몇이 위에 있고 그 점의 좌표가 반드시 이 밑에 위치해야 외분점 공식을 썼을 때도 답이 제대로 나온다. 내분점은 이제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분점식은 여기가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되잖아, 얘들아. 위아래 분모 분자가. 그러니까 외분점식도 우리가 같이 하고 갑시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3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m이랑 x2가 만나야 되니까 x자로 그래서 12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이랑 x1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 요거 계산을 하시면 이제 5분의 10 그래서 p가 2 이렇게 얻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똑같은 성분 A, B를 이제 2대 3으로 내분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마이너스 1, 4 이렇게 써놓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2 더하기 3,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로 만나서 곱한 숫자들끼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게 Q? 그걸 Q라고 했으니 이제 Q가 1이다.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수직선 위에 성분의 내분점을 방금 한 거고 특히 중점 매매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중점 매매 좌표. 얘들아. 여기가 중점이잖아. 그치? 5.5. 얘는 두 점의 가운데 중점. 그래서 1대1로 아가들 몇으로? 1대1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두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도 해줄 수가 있겠지. 두 점의 평균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하냐,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얘가 5.5 이렇게 얻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의 중점을 한 번 더 구해볼까? 요거 구해가지고, 그치?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중점을 m이라고 했나요? m이 2분의 3 이렇게까지 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성분에서의 내분점 좌표 공식을 우리가 한번 쭉 증명을 해본 건데, 좌표 평면에서는 x, y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공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뭔 소리냐? 자, 이렇게 이제 좌표로 생긴 두 점을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 성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P를 구해라.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 Q를 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점 M을 구해라. 요거죠, 그쵸? 자,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좌표들이. 그쵸? 그래서 x, y 이렇게 p 점의 좌표가 나와야 되는데, 자, x는 x끼리 일단 더하시고 n 플러스 n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쵸?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죠, 그쵸? 그러면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도 분모는 똑같고 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돼? 4 마이너스. y로 만나죠. y 이렇게 해서 4 마이너스 1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자, 그럼 이제 p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3분의 마삼이니까 마일,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중점만 구해볼까, 얘들아? 중점? 자, 그러면 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x는 x끼리 더해서 4인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 되고, 그럼 y,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y는 y끼리 더해서 1인데 그거의 평균. 그래서 중점의 좌표까지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자, 3분의 외분점 식은 방금 우리가 좀 정리할까? 내분점식을 x1, y1, x2, y2 이걸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 했을 때는 아가들 이제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m 플러스 n 분의 얘네들 만나야지, 그치?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y끼리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m y2 플러스 n y1 이게 내분점 공식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외분점 공식이 나온 건데 이게 사라졌다는 소리죠, 지금. 그쵸? 이게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되는 건데 뭐라고 이게 사라졌을까? 그리고 이제 문제들은 다 이 외분점 공식으로 작년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이제 다 외분점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내분점으로 풀게 바뀌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내분점 공식으로 풀든 외분점 공식으로 풀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그래도 외분점 문제가 있으냐 하나 보세요. 20페이지에 보면 보기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자, 이렇게 두 점을 줬고요. 이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 P 좌표를 구하라. 자, 그 외분점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삼각구도를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다 했죠. 빼면서 보고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구도를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이제 2 빼기 1이 되겠죠. 그리고 X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8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가 9가 P의 좌표로 나온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A를 2,0 줬고요. B를 5,3 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 P를 구해라. 자, 여기도 잘 보시면 아가들 이렇게 삼각구도 맞춰놓고 X 좌표를 먼저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Y끼리 Y 좌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X는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Y는 2, 3은 6, 그 다음에 0 되죠? 0, 그쵸? 그래서 요거야. 그럼 몇 콤마? 8 콤마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2대1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아가들? 그러면 마 8, 마 6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위치는 특히 외분점 식을 내가 사용해서 풀어야 할 때는 이걸 이 밑에다 갖다 써버리면은 역삼각형으로 풀어버리면 안 한다잉 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양은 많은데 금방금방 넘어가죠, 그쵸? 자, 그 위에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와플 개념 익히부터 전형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밑에 지금 답이 있어서 너무 편하지 않니? 다들 잘 푸셨고요. 문제를 썼으니 한번 풀어봅시다. 발전 18번은 A, B 좌표를 줬어요. 그쵸? 성분 A, B 위에 점 P다. 근데 이 식을 만족한다. 이거 어떤 학생한테 이게 중1학년 1학기 때도 나오는 식인데 얘들아
자, 이런 식이 있으면 AP 대 BP가 몇 대 몇이야? 내가 라고 물었거든? 2대5. 5대2에 5대2. 그러면 안 되고요. 2대5. 2대5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내항의 곱 얘가 나온 거고, 그치? 외항의 곱에서 얘가 나온 거잖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셨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2대 5로 내분하는 점 P였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대 5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2 더하기 5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P의 좌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얘가 28에 16, 얘가 5 이렇게 되고, 그치? 다음에 얘가 2, 5, 10, 얘는 마이너스 10 빵 돼버리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3. 네? 3. 7분의 21. 그러면 3,0이 P의 좌표였다는 소리고, 자, 그럼 5P의 길이가 얼마란 소리고, 3이라는 소리고, 그치? 원점에서 3,0까지 3칸이잖아요. 그리고 제곱하라니까 답이 9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맞풀 개념 익히기 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좌표를 두 개를 주고 성분 A, B를 이렇게 내분을 한다라고 했어요, 영화가들.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 그때 T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잖아요, 영화가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 B 6학년 때 나오는데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세요. 이런 조건 많이 보셨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0보다 큰 자연수 값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범위를 일단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t가 날아가면서 1이 돼버리네. 쓸 필요가 없겠네, 분모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x끼리 x자로 식만 잘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t 거기다 플러스 6t. 요게 이제 x좌표 내분점을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p라고 할 때 그 p x좌표.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5를 분배하자. 5-5t 되고요. 3t 되네요, 그쵸? 요거야, 요거. 자, 그래서 얘가 지금 8t-2인데 얘가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는 막 8t 플러스 5인데 얘도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도 0보다 큰 숫자로 t 범위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t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8t가 2보다 크다니까 t가 4분의 1보다 크다. 여기는 8t를 넘기면 5보다 작으니까 t가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t값의 최종적인 범위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4분의 8분의 1과 2가 8분의 5 그렇지. 4분의 1과 8분의 5 사이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t가 양수면서 1보다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뭐 너무 쉬워 거의, 그치? 그 밑에 세 문제 한번 더 펴볼까요? 다들 잘 푸네. 자, 발전 문제 하나만 풀고 갑시다. 다 답이 잘 나왔지만 얘는 지금 그림이 없이 나와도 너희들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얘들아. 이런 좌표들을 한번 좌표 표면에다가 찍어봅시다. 응? 3,9 이게 A, 그치? 그리고 4,5
다음 8,7 여기가 C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삼각형 ABC가 지금 문제에 그려져 있죠. 안 그려져도 내가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야? 이 BC 위에 점 P가 있어야 돼. 내분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APC의 넓이가 ABP의 넓이의 3배가 돼야 된다. 그럼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BC에서 1대3으로 내보내. BC를 몇 대 몇으로? 1대3. 1대3. 그러면 내등분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여기 P가 여기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그쵸? 없어도 니네가 이거를 잘 설정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3일 때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치? 넓이가 3배가 된다라는 소리였어. 결국에는 1대3 내분점 P인데 누구를? B와 C를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분모가 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x끼리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8-12예요. 맞아요? y끼리 계산하면 7 -1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P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콤마냐? 마이너스. 1 콤마? 그치?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래 보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답이 마삼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림 없이도 많이 나오니까 잘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사각형의 성질 해서 누가 보입니까? 지금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보이죠? 그 표를 보시면 평행사변형은 정의가 두 쌍의 내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오죠?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거를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죠? 평행사변형은. 자, 마름모는 이등분을 하긴 하는데 얘는 수직 이등분하죠? 수직 이등분. 그쵸? 자, 그리고 공통성질이 있습니다. 두 대각선에 뭐가 일치한다? 중점이 일치한다.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좀 많이 이용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개념 3번부터 변형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것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발전문제 풀면 도의 변형 문제는 풀어보세요. 세 양수 ABC가 있습니다. 응? 세 양수 ABC가 어느 세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고, 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ABCD가 AC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가 돼야 되는데, 그치? 그럼 BD도 대각선이 될 거야, 그치?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마름모라고 얘가 명시를 했으니 아가들아, AB를 구하든 BC를 구하든 CD를 구하든 DA를 구하든 다 길이가 같아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길이가 나오지 않아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죠.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쵸?
자, 그럼 이제 BC 성분은 아가들 얼마가 나오냐? 응? 2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9 빼기 2의 제곱 맞나요? 루트 50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해도 루트 5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CD 길이식을 세워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0-1의 제곱과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이제 루트 5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 C-A 얘는 25잖아요, 그쵸? 절대값 그럼 얘도 C-. 이제 25가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그쵸? 그래서 C가 6이라는 소리야. 6. 네. 6 아니면 마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C가 양수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C 값이 먼저 나오고요. 이걸로.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이 대각선. 그치? 그거의 중점이나 얘네 둘이 대각선 중점이나 똑같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 BD를 대각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의 중점의 좌표를 금방 구할 수 있지. 자, x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럼 4가 될 것이고 y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8이 되겠네. 4,8이 되겠네. 그치? 자, 그게 뭐랑 일치해야 된다거든? AC를 대각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대각선의 중점과 일치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요렇게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A 플러스 1을 반으로 나누는 게 그게 4가 나와야 되고, 그치? 또 B 플러스 2를 반으로 나눈 게 8이 나오면 된다 라는 소리였어. 자, 그럼 이건 분자가 8이면 되니까 얘가 7이고요. 그쵸? 네. 얘는 분자가 16이면 되니까 G가 14가 나온다. 이걸 다 더해라. 그럼 C는 아까 6이었죠, 그쵸? 그래서 답이 27이 나온다. 그 위에 것도 똑같으니까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언제 나오지, 얘들아? 응?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양에 나오죠, 그쵸? 다들? 작년은 아닌 것 같고 평가원 기출에 보통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거의 9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둘 다 아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세요. 자, 삼각형의 아들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또 나중에 막 찾아가지고 정리하려면 또 귀찮으니까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 이게 언제 나온다?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계속 나온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하진아. 보세요. 문제 예. 이따 풀고. 자, 그 한 내각, 요 한 내각을 내가 반으로 띵 나눴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뿅뿅 이런 표시가 이제 많이 있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다들 잘 알 거야. 이게 m 대 n이면, 그치? 요게 m 대 n이다. 이거 잘 알지? 그럼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를 모르더라고? 자, 여기에서 이 노란색과 평행한 선을 이 삼각형 외부에 그어주고요. 이렇게 얘를 연장시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의 핵심은 닮음이거든요. 닮음. 우리가 모의고사 벌써 3번이나 풀었는데 그래서 알겠지만 다 고난도는 다 이 도형의 닮음에서 출제가 돼요. 그쵸? 도형 문제인데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닮음이 어딨냐 이걸 눈 씻고 찾아야 돼. 늘 얘기를 계속 했지만 내가. 자, 그럼 얘네가 평행이기 때문에 아가들 요각과 요각은 무슨 각이냐? 동의각이야. 요각과 요각은 무슨 각이냐? 어각이야. 이건 중학교 1학년 도형에서 배웠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야지.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n이라고 썼던 이 길이를 여기에다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살짝 90도로 회전해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회전해서 보면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핵심인 닮음인 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 알아들? 그래서 m 대 n이면 m 대 n이고 여기 뭐야? m 대 근데 m 플러스 n이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 내각의 이등분선에 문제가 나온다. 거의 90% 이상이라고요. 이건 잘해. 그래서 애들이. 근데 요게 평가원에 나왔어.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올 줄이야 하면서 당황을 했지만 같이 정리를 할게. 자, 또 삼각형이 있는데 외곽이라는 건 지금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반땡 할 거야. 그걸 반땡. 그리고 연장 해서 얘네가 만나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놓고 이 외곽의 이등분선의 평행선을 이 삼각형 내부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증명을 할 때 평행. 자, 그러면 얘가 반땡했으니까 띵띵 이렇게 똑같다는 뜻이고 이게 엇각이지 않습니까? 다들 여기 엇각이니까 동글뱅이고 얘가 동의각이니까 여기가 동글뱅이야.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졌지만 얘랑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얘가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그려졌을까? 이 이등변이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결국에 이 길이와 아가들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엇각과 동의각.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이 길이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닮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 보이시나요? 닮음이?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랑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m 대 n으로 보시는 거예요. 얘는 m 대 n 할 때 그렇다면 여기가 m 대 n이겠지. 이건 네. 여기도 그럼 n이겠지.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길이가 b가 이렇게 나눠져요. 잘 보세요. m 대 n.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외분점 문제로 나와요. 외분점. 그렇지 않겠어요? 이 b 좌표 주고 봐봐.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나오냐? 봐봐. 이 b 좌표 주고 c 좌표 줬을 때 얘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p 이렇게 잡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m 대 n 플러스 n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 m값과 n 플러스 n 값을 가지고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외분점 구하는 식을 알면은 거기 공식에 넣어서 이 P점의 좌표가 뿅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있잖아. 이거를 그냥 A, B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외분점이 삭제가 됐잖아. 이 삭제가 된 상황에서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진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조건이 있어버려. 내분점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걸 풀어라 라고 했어. 그럼 외분점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될 때는 이제 BT의 얘를 내분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외분점식 자체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길이비가 어디가 m 대 n인지 어디가 n 플러스 n 대 n인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24페이지에는 위에 세 문제 익힘 4번 전형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발전 같이
이 문제 하나 더 추가로 풀어볼게요. 잘 보고. 일단 27번은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이제 좀 감춰놨어. 내심 I. 얘가 지금 내심이라는 거지? 내심 어쨌든 저번 시간에 정리했죠, 우리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 문제니까. 내각의 이등분선 문제니까. 여기. 아이고. 비러심이죠. 여기를 M 대 N이라고 한다면 아마들 그치? 여기가 M 대 N이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려는 얘기죠? 그럼 이 M 대 N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C의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AC의 길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거에서 X끼리 빼면 5의 제곱 25고요. 다음에 여기 Y끼리 빼면 10인데 144 이렇게 됩니까? 169. 그러면 AC가 루트 169니까 13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도 구하시면 되죠 뭐. A, B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죠 뭐. 그쵸? 알고 싶다잉. 다음에 여기서 요거 뺄까요? 그럼 4제곱 16 Y끼리 뺄까요? 3이니까 5네 루트 25니까 그럼 13대 5라는 소리죠? 그건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 T가 결국에 선분 CB를 CB를 어떻게 하는 점이었어?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었다 이겁니다. 아가들 이거를 BC 적고 13대 5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C 먼저 적고 4,8 쓰고 B 6,1 쓰고 그걸 13대 5로 내분을 한다. 그거 구해라. 그치? 그럼 이거 봅시다. 그럼 18분의 여기 하면 되겠죠 이제? 이 D 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얘가 곱하면 65 얘 곱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네 X좌표가. 아 돼요? 다음에 얘 곱하면 14 얘 곱하면 마이너스 40인가요? 자 그럼 이제 D 좌표가 어떻게 정리가 돼? 하진아 18분의 8분의 45랑 18분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7인가요? 네. 이렇게. 근데 그거 더하래. 그럼 18분의 얼마야? 18. 응? 18. 18? 1이네 답이. A 플러스 B 값이 1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평가 문제. 자, 이거야 선생님 얘기한 게 삼각형 ABO 줬어요. 네. 자, ABO 이 삼각형에 대해서 각 A의 외곽이면은 이렇게 연장선 그었을 때 이게 외곽이 되는 거잖아. 그걸 이등분한 선이 OB의 연장선. 그럼 여기가 OB인데 OB를 연장한 이거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C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이게 지금 이 외곽의 이등분선이잖아요, 아가들. 그쵸? 그럼 여기다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평행. 이제 이등변처럼 보인다, 이 그치? 자, 그럼 얘가 억각 동글뱅이가 되고 얘가 동의가 동글뱅이가 돼서 여기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C가 선분 OP의 몇 대 몇 외분점이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OB는 여기 조그만 애인데 하진아.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냐면 자, 이걸 M으로 보고요. 여기를 N으로 본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디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내가? 응? 어디의 길이를 알아야 돼 우리가?
요렇게 닮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디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m이 나타내는 건 전체잖아요. OA의 길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길이, N의 길이는 이 아랫부분이잖아요. 그쵸? 이거 위, 아래, 전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랫부분이니까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 맞아. 여기는 지금 좌표가 없으니 여기 그대로 써놓으시라는 얘기였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의 길이를 알아야 되냐면 OA의 길이, 이걸 알아야 되고요. 어디를 알아야 된다? AB의 길이, 이걸 알아야 된다 라는 소리였어. 그러면 이게 이제 M값이고 전체니까 이게 아랫부분 N값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OA의 길이가 얼마야? 아거든? OA의 길이가 얼마냐고. 얘가 4,1이잖아. 루트 10이죠. 그럼 얘가 루트 10이라는 소리고요. 자, AB의 길이는 좀 구해볼까, 아거든? AB의 길이는 루트 5네요. 짜짜짜짜. 이렇게 각각 구하시고요. 그럼 얘가 루트 10대 루트 5라는 소리였어. 이거 좀 간단하게 하려면 루트 5로 나누면 되니까 루트 2대 1. 요거 외분점에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외분점 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누구랑 누구? 응? OB를 몇 대 몇으로? 루트 2대 1로 외분하는 C를 구해보자, 이거라고요. 자, 근데 외분점 없어졌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분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그럼 내분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C를 A, B를 잡고, 그치? 그러면 원점과 C,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돼? 잘 생각해봐. 얘가 루트 2잖아요. 그쵸? 루트 2 마이너스 얘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 루트 2 마이너스 1대 그렇지. 루트 2 마이너스 1대 1 응? 1 얼마? 1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푸셔야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간단해 보이니 이걸로 해봅시다. 0,0 쓰시고요. 2,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겠죠? 외부는 빼야 되죠? 루트 2 빼기 1. 얘가 작은 숫자가 있어도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값 나오겠죠? 그쵸? 루트 2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자 똑같아. 그럼 2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이니까 마이너스 되고 또 X자 마이너스 루트 2 되겠죠? 그럼 답은 유리화해서 또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C점의 좌표다라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맞지 시원해.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좀 힘을 내보세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용해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 그게 좌표 평면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때는 길이를 줬잖아. 몇 센치 몇 센치 이러면서 변의 길이를 줬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좌표로 이제 바꿨을 뿐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아까들 1대1로 내분하는 그 중점 M을 이 점 A, B의 평균이라 했잖아요. 중점을 두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때 이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무게중심의 좌표식이 세 점의 평균식으로 3분의 x끼리 싹 더하고 y끼리 싹 더한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무게중심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중선. 자, 일단 당연히 세 등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알아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선들을 연결했을 때, 자,
이게 이제 G, 그래비티 G. 무게중심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게 몇 대 몇이라고 아가들? 하진아, 몇 대 몇이야? H 대 A, 뭐라고 A, C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H 대 G, GM이 몇 대 몇이다? 2 대 1이다. 오, 아주 중요한 성질이었지. 안 까먹었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내분점으로 활용이 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뭘로도 나오겠어, 아가들? 응? 뭐랑 또 우리가 배웠던 거? 파포스, 중선 정리. 요 문제랑 또 연계가 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 6개의 삼각형 있잖아요. 몇 등분 됐어, 지금? 6등분 됐지? 6개 삼각형 넓이가 다 똑같아요. 넓이가 같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G랑 삼각형 PCG도 당연히 3등분 했을 때 아가들 넓이가 같죠. 이렇게 넓이가 다 똑같겠죠. 왜? 조각이 다 넓이가 똑같은데 두 조각씩 모아놔도 넓이가 똑같겠지. 이것도 또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각 변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을 하는 점을 잡잖아요. 내분점을 각 변마다 잡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어디 있어야 돼? 얘들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럼 B, 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 있겠지. 그럼 C, 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 있겠지. 그 점들을 아가들아, 요 점들을 띵띵띵 연결해서 또 새로운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빨간 세로로. 이 무게중심과 일치하죠.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기 1번, 2번은 눈으로도 풀 수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이 선생님이 이 6번에 적은 내용이 첫 번째에 써져 있죠? 삼각형의 세 변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하면 또 그 조그만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아이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만 보세요.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도 무게중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삼각형이 있잖아요. 자, A, B, C 주고요. 이 내부에 점 P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P를 구하세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P를 구하라고 나오면 A, P, B, P, C, P를 각각 다 제곱을 했을 때 이 식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게 뭐다? 그게 뭐다? 하진아, 여기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 밑에 증명을 해놨는데 증명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완전 제곱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응? 이걸 x, y, x1, y1, x2, y2, 이걸 x3, y3 이렇게 잡고 그냥 요거씩 다 완전 제곱식 세워가지고 있잖아. 풀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차함수 표준형으로 변형을 했을 때 나오는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진다 라는 거거든요. 아들 플러스 x2 플러스 x3 5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3배 또 y-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 식을 풀어 헤쳐서 정리한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고 우리 했죠 앞에서.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x, y가 좌표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게 P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무게중심이다. P가. 근데 이거의 최소 값이 얼마니까? 하면 이 뒤에 있는 식까지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P점 구했으면은 길이를 각각 구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 2차 함수식으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럼 보기 3은 뭐예요? 삼각형 ABC는 안 줬어 얘들아. 점의 좌표를 보기 3 보거든. 보기 3. 지금 삼각형 ABC는 안 주고 중점을 1,2, 5,3, 3,7 줬을 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얘 좌표를 알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얘 원래 좌표를. 요거 가지고 무게중심 구해도 똑같이 나온다 라는 소리고. 자, 그 밑에 보기 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기 4번. 얘가 0,0, 그 다음에 7,1, 5,5 이렇게 줬어. 그리고 지금 5p제곱 플러스 ap제곱 플러스 bp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해라. 얼마냐? 그 p 좌표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 단원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2개짜리만 나왔던 거고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걸 x, y로 잡고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따로따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 3개가 됐다 이거야. 이렇게 3개. 자, 그럼 얘는 일직선상 위에 있는 점이 없으니까 찍어보면 알겠지만 삼각형이 그려지고 그럼 삼각형에서 각 변의 제곱의 길이의 합을 물어보는 거는 그 P가 무게중심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게중심 문제를 쭉쭉 풀어볼게요. 27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27쪽은 어때요? 다 풀어지나요? 어떻나요? 아직 안 했나요? 좀 더 기다려줄게요. 27쪽 다 풀어지나요? 자, 발전 30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들 잘 하셨겠지만 삼각형 ABC 좌표를 지금 다 줬습니다. 그때 내부에 점 P가 찍힌다. 근데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 각 꼭지점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 최소값이 얼마냐 물었어요. 그리고 그 P점의 좌표도 물었어요. 그쵸? 이 P가 뭔지 여기 답이 써져 있네. 무게중심이라고. 그치? 그걸 이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P를 x, y라고 잡고 요대로 식을 세우라 했지. 그치? 그럼 얘가 x-1 제곱 플러스 y-5 제곱 이렇게 AP 제곱식. 그 다음 x-5 제곱 플러스 y-3 제곱 이게 BP 제곱식. 마지막 x-9 제곱 플러스 y-4 제곱. xy는 좌표평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실수고 이걸 다 풀어 헤쳤을 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럼 3x 제곱이 될 거야.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3y 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x? 마이 x. 여기는 마 10x. 여기는 마 18x. 마 18x. 그럼 몇 x?
마 30. 30x. 자, y랑 정리해볼까? 마 15y, 그치? 여기는 Y. 마 6y, 여기는 마팔. 마 8y 마이너스 24 y 이렇게. 자, 상수항 1 25. 뭐야? 1 25 25. 25 9. 9 81. 81 16. 16. 자, 그럼 얘가 51, 얘가 106 맞아요? 그래서 157. 157로 상수항이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x는 x끼리 10x 맞아요? 홀 25. 마이너스.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20 5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y는 y끼리 y제곱 8y인가요? 그럼 얘가 홀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거기 157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3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까 이걸 싹 다? 3 x-5의 완전제곱과 3y-4의 완전제곱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야? 얼마냐? 마이너스 70. 75와 얘랑 뭐냐면 얼마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거기다가 157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네? 34. 33 나오네 맞아요? 34요. 34 34 나오네 이렇게 돼요? 계산하시면 34가 나오나봐요 그래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x가 5, y가 4일 때 5,4라는 소리고 34. 그럼 이게 이제 빵빵 될 때가 최소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34 이렇게 나온다 라는 소리고 그럼 얘가 왜 무게중심을 물어봤을까? 얘가 나오는지 진짜 니네가 눈으로 확인해볼래죠? 그쵸? 이거 다 더하면 6, 15 15를 3으로 나누면 5 나오고 요거 다 더하면 12 12를 3으로 나누면 4. 4가 나온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이 식을 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냥 무게중심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 라는 교훈을 주는 문제였어 네? 잠깐만요 뭐가 있지 않았었나요 여기 문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워져 버렸네요 자 발전 33번 문제 그 위에 것들은 겁나 쉬우게 풀어보시고요 이 마지막 문제만 풀고 오늘 끝낼게요 뭐가 지워졌어요 지금? CA 여기를 가져왔네 현 CA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작도가 2,10이다 마지막 문제 하나 돼 땡땡땡땡땡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점 A도 없고 점 B도 없고 점 C도 없고 그렇잖아요?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는 그냥 텅텅 빈 삼각형을 주고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럼 여기야 1대2 여기가 10,8이라는 소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B, 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아가들 그러면은 여기가 5,마삼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A를 2대3으로 내분 그럼 CA를 2대3 그러면 여기가 2,12 자, 근데 이 무게중심을 물어보는 문제야 결국에는 ABC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선생님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할 때는 그냥 요거 무게중심 구하고 끝나면 된댔어 아니잖아 왜 선생님 나쁜 사람을 만들어 이게 지금 비율이 어때? 응? 아가들아 비율이 다
다르잖아. 그럼 그렇게 풀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푸시냐 이런 문제는. 그래서 잡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x2, y2 잡아. 그 무게중심 공식에 들어가는 이 모습으로 잡아 이렇게.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 x1, x2, x3 더해서 3으로 나누고, 그치? 그 다음에 y1, y2, y3 더해서 3으로 나눈 이게 a, b다. 그거 더해 라는 거거든. 그건 알겠죠? 그리고 각각 식을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이 요거잖아. 요 값과 요것만 알면 이제 답이 뿅 나오는 거지. 그게 이 조건들 속에 숨어있다. 자, 해봅시다. 자, x1, y1 이게 a, x2, y2 이게 b니까 이거 내분 그러면 1 더하기니까 그냥 3 씁시다. 3분의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게 이거라는 거야. 10,8, 그치? 아마들아. 자, 그럼 하자. 뭐야? x2 플러스 2배 x1 이런 모습일 거고, y2 플러스 2배 y1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하자. b 그러면은 x2, y2, c, x3, y3 또 똑같이 하면 돼. 3분, 아니다. 얘는 이제 몇 분이야? 4분이죠? 4분의 이거 두 개 더해야 되니까 4분의 한 개 이게 나와야지 이제, 그치?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까지 풀어봅시다. 그냥 마지막 문제니까 x3 플러스 3배 x2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y3 플러스 3배 y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c x3, y3 a x1, y1 써놓고 얘는 이제 5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잖아. 5분의 자, 얘는 2배의 x1 플러스 3배 x3 이렇게, 얘는 2배의 y1 플러스 3배 y3 이렇게 되고, 그 값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게 10입니다. 요게 8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이제. 얘가 5고 얘는 마상 이렇게, 얘는 2고 얘는 12 이렇게 다 이제 값을 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잘 봐봐. 우리가 요 박스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어딨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x는 x끼리 다 더하면 되고, y는 y끼리 다 더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하셨겠죠? 여기는 지금 빨리 이제 안 푼 문제들 여기까지 다 풀고 끝낼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29페이지까지 쭉 풀어보세요.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있었네요. 했던 문제. 삼각형 ABC가 있고요. AM이 이제 중선이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G가 무게중심이라고도 나와 있을 거고, 네,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치? 근데 이제 좌표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는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고 G도 없어. 그치? 그러면 이제 퍼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선 정리를 어디서 이용을 하냐면 여기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요 삼각형에서. 그럼 여기가 잘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뗐고, 그치? 2대 1이니까요. 그럼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세우면 되지? 7의 제곱과 9의 제곱. 그거를 합방값은 어떻게 됩니까? 2배 GM 제곱, 그치? 4제곱. 여기랑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bm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게 팝코스 종산 정리식이고요.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49 플러스 81 얼마입니까 그러면? 130 그게 2배 16 플러스 비하죠. 이렇게 되겠네. 그치? 2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되지? 65 그게 16 플러스 bm 되고 16 빼면 얼마입니까? 49예요? 그럼 그게 bm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bm이 7 나오네요. 7 선생님 이제 7 하고 끝내지 말고 이 C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14다 라는 소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저 수업 원을 했는데 내가 다 끝내고 시간이 남는다. 그리고 그 뒤에 단원 종합 문제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단원 종합 문제도 틈틈이 풀어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풀긴 할 거지만 수업보다 이제 복습이 더 중요하니까 얘들아